2020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8번째 경기입니다. 해설의 백성호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양 팀의 시속 게임이 이어지면서 연승자는 아직도 나오질 않았고요. 오늘 드디어 최종 주자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팬들이 그동안 고대하시던 내최정 선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최정 선수 박종훈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대회 개요와 함께 양팀 선수 명단부터 살펴보시죠. 합천군이 주최하고 한국비원이 주관합니다. 5명 단체 서바이벌 연승 대항전 방식이고요. 우승 상금은 2천만 원입니다. 네, 작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상향됐죠. 네, 제한 시간 각자 1시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역대 영재대회 우승자로 구성이 된 영재팀 현유빈, 문민종, 박현수, 박종훈, 설현준 선수고요. 여자 정상팀은 조혜연, 조승아, 김채영, 오유진, 최정 선수입니다. 네, 화면에도 또 보시다시피 모두 2승한 선수가 없습니다. 네. 모두 1승씩만 했습니다. 네, 지난 대회는 그야말로 최정에 의한 대회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여주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작년에 4명 나왔는데 최정이 다 해줬으니까 네. 올해는 2명 남았으면 무조건 해주겠지 생각하지만 네.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는 사실은 나이 다 어린 기사들이었는데 올해는 100위 안에 드는 기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현수 선수, 오늘 대역하는 박종훈 선수, 그다음에 설현준 선수, 네. 선수는 또 23위예요. 네. 그러니까 세 선수가 어제의 내가 아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부들 내가 끝내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박종훈 선수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정 선수의 이 심적인 부담감은 작년보다는 덜할 텐데 오늘 박종훈 선수와의 대국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은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그래도 최정 선수가 랭킹 19위에 있기 때문에 또 세계대회도 우승하고 네. 거의 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팬들이 보시다시피 저희 체감으로는 6대4, 그다음에 팬들의 체감으로는 7대3 정도로 최정 선수가 앞선다고 할지언정. 근데 박종훈 선수가 네. 작년부터 우리 종훈이가 틀렸어요. 네. 네, 그 이유는 작년에 바둑TV에서 이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4강에 오를 때 네. 32강, 16강, 8강, 4강에 오른 선수들이 다 우리나라 랭킹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2강에는 나연 선수로 8강을 이기고요. 네. 네. 16강에서는 변상일 선수를 또 이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8강에서는 신민지 선수가 랭킹 4위이거든요. 네. 네, 신민지 선수를 또 이겼습니다. 그리고 랭킹 2위는 박정환 선수한테 아깝게 패했는데 네. 그때 또 이겼으면 우승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그 정도이기 네. 때문에 어제의 내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종훈 선수 그만큼 한 방이 있는 선수인데요. 과연 오늘 최정 선수를 잡으면서 이 영재팀의 우승컵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20)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8번째 경기 최정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최정 구단 오청원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작년에 정말 휩쓸었어요. 세계대회, 국내대회 할 것 없이. 예, 그렇습니다. 세계대회 2회 우승을 하고 네. 국내대회 정관왕입니다. 네, 박종훈 4단 제4회 하찬석 국수배 우승자고요. 작년에는 바둑TV배 4강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네, 4강에서 박정훈 선수가 이긴 선수들을 보면은 오늘 박정훈 선수가 이긴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네. 그런 바둑입니다. 작년 바둑TV에서 32강에 나연, 16강에서 변상일, 네. 8강에서 신민준 선수를 다 이기고, 네, 4강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패해서 네. 결승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선수들의 랭킹이 딱 8, 6, 4, 2위였는데요. 네, 2468로 이겼어요. 네. 근데 그 박정환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서 네, 결국은 신진서 선수한테 이기고 우승을 했었죠. 네. 바로 3-3을 팝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그래도 5대5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최정원 선수가 해온 일이 너무 업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6대4 정도로 보는데 아마 팬들의 입장에서는 7대3 이상으로 볼지 모릅니다. 일단 랭킹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예, 그렇죠. 23위와 91위이기 때문에 네, 랭킹 차이도 많이 납니다. 아, 23위가 아니고 19위죠. 네. 최정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랭킹이 딱 그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19위, 91위입니다. 네. 앞뒤가 바뀐 거 보면은 뭐 별 차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이 저희들 만나면요. 어이 9단이세요? 그래서 전 9급인데 그러면 9급이나 9단이나 똑같습니다. 하면서 예? 그러면은 뭐 급이나 단자하고 급자만 빼면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박정호 선수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이 연승전의 묘미는 연승이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번 대회 이렇게 1승씩을 주고받는 시속 게임을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만약에 박정호 선수가 패한다면은 네. 또 한번 이제 2승자가 없이 끝나는 것이 되겠고 네. 오늘 박정호 선수가 이긴다면 두 가지 즐거움이 있죠. 드디어 연승을 했다는 거 하나와 네. 네, 남자팀이 우승했다는 거. 근데 또 오늘 만약에 최정원 선수가 이긴다고 한다면은 네. 다음번에 나가서 2연승을 거두면 여자팀이 우승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또 패한다고 한다면은 남자팀이 우승하는 동시에 네, 연승자가 한 명도 없이 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시청자분들도 이 대회를 끊임없이 지켜보신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끝까지 연승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승전 사상 정말 깨지지 않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마 합천에서 응원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연승자가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연승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설현주 선수가 최정 선수를 이긴다는 거거든요. 또 그런 계산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재미있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막으면은 나와서 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상기에서 네. 마우스가 안 나오네요. 네. 우상기에서 한 칸 띄는 수는 축이 유리할 때만 들 수 있는데 그 축이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우상기로 흑이 2선으로 젖힌 수가 재밌는 수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한 칸 띄는 수는 반드시 백의 축이 유리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찌르고 막을 때 지금 이도는 아직 없을 때 얘기합니다. 여길 끊는 것은 무조건 잡아서 이건 백이 좋고요. 흑은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 놓고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돌은 없는 겁니다. 이돌도 없는 거고 이 축으로 잡을 때 이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네, 이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둘 수가 있는데 이때 젖힌 수가 재밌어요. 만약에 막는다고 한다면은 이곳은 찌르고 나올 때 끊습니다. 여기를 이을 때 축은 안 되지만 이걸 늘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 한 점에 도망가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도망가려고 한다면 이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가 워낙 기분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기술상 이걸 잡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치고 따낼 때 이쪽을 장문 씌워서 죽는다 한다면 이 모양은 흙이 좋은 모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젖힐 때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과정은 네. 한 두세 수 정도의 변화도가 있었는데 다 필연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손을 돌렸네요. 네. 그렇다면은 백은 이제 막아갈 수도 있겠죠. 지금 사실은 여기만 둔다고 한다면은 찌르고 나올 때 이 끊는 것은 여전히 잡습니다. 그리고 잡을 때 따내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둬놓고 나서 나올 때 이쪽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젖히는 것은 여기를 가만히 늘어둬서 이거는 기분이 좋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다가와 가지고 이 모양은 뭔가 여기도 안정이 됐고 이 점이 악수가 됐죠. 이 점은 원래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될 자리거든요. 왜냐면 안 두면 날짜 달리면 패가 나니까. 그런데 지금 젖혀 나와 가지고 이제 있는 수가 선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일단은 흑백 간에 상대의 의도를 거슬리는데 힘겨루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두 점을 꼭 잡을 하고 싶으면 나오고 올 때 이걸 끊으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 단수치고 따낼 때 이걸 잡으면 되는데 네. 이 모양은 누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점이 없이 일로 쳤다는 얘기가 돼요. 그때 이것은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막으면 그만이거든요. 이걸 미리 따냈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수가 대학수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시청자분들이 가만히 순환누기를 해보거나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네. 뭔가 흙이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한 수가 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호 네. 선수도 이쪽을 두지 않고 여기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칸을 뛰어나왔어요. 여기를 계속 둘 수는 있지만 이 정도에서 내버려 두고 일단 먼저 이 좌하기 쪽에 백도를 먼저 선제 공격하러 나왔습니다. 백은 계속 손을 빼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도 일단 흙은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백으로서 준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두고 올 때 손 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요. 이쪽으로 붙이고 나올 때 여기를 두고 둘 때 이렇게 젖히는 것도 있습니다. 젖히고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요걸 하나 젖혀 놓고요. 막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치는 수는 항상 있는 수가 선수다 이겁니다. 잡을 수가 없죠. 젖힐 때 끊을 수가 없으니까. 네.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쪽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걸 잡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한 가지는 이쪽으로 젖혀놓고 올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네. 제일 먼저 쓰이는 것이 씌워놓고 손 빼는 수와 붙이고 젖힐 때 이거 놓고 젖혀 놓고 손 빼는 수가 있는데 네. 여기를 붙여왔습니다. 먼저 응수를 물어보네요. 네, 이 수가 또 재밌는 수예요. 이 수가 사실은 인간이 개발한 수가 아니고요. AI가 개발한 수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 옛날 네. 둔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이론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AI 때문에 이 수가 네. 상당히 좋은 이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쪽으로 둔다고 한다면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기분이 좋아요.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흙도 백도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워놓게 되면은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둬놓고 나면은
이 모양이 완전히 쫓기는 모습이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면 다음에 붙이고 나올 때 두고 둘 때 이런 식으로 젖히고 이건 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네. 씌우면은 주객이 네, 전도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흙이 변 쪽에서 받으면 안 네, 되나요? 그렇죠. 또 이제 변적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네. 변적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변적을 받으면 이건 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잇게 되면은 달리게 되는데 네.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네. 그런데 지금 두 선수는 이쪽을 받았기 때문에 나올 때 아래로 안 빠지고 일로 느릉수는 이쪽으로 벌리게 되면은 네, 툭감 벌리게 되겠죠. 벌리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이렇게 밀리고 나서 젖힐 때 여기를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이으면은 이게 막아서 네, 고압적으로 이 모양을 누르겠다는 네.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해가지고 네. 놓고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면은 네, 이 모양은 흙이 좀 기분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쪽도 안정이 되어 있죠. 이쪽도 안정이 되어 있죠. 백은 아직까지 네. 이 모양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다 이겁니다. 껴붙이는 자리가 급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두고 나서 갑자기 보니까 맛있는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이 두 점이 맛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 먹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끊어 먹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먹는 거는 소탐 대실입니다. 이것은요. 요 부분적으로는 흙이 성공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한 점을 장면을 잡고 네. 훗날 또 이쪽으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나와야 되는데 붙이고 나올 때 이걸 두면은 거의 이쪽은 필연이에요. 이쪽으로 두는 것은요. 중간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끊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늘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늘면은 여기서 이걸 젖힙니다. 나올 때 여기를 한 방 쳐요.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걸 젖히게 되면요. 이걸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잡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또 패가 돼요. 그래서 이쪽 따낼 때 이 맛있는 팩감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흙이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흙이 망했습니다. 자, 박종훈 선수는 갖다 붙였네요. 네. 이제 박정원 선수는 아직까지도 여기 공격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백은 있고 네, 흙은 날을 짜두는 정도가 제일 보통의 모습입니다. 흙은 백은 이제 이었으니까 흙은 한 이런 정도가 제일 보통의 모습이에요. 이수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여기서 백이 붙이고 나올 때 여기를 두고 둘 때 젖히면은 여기까지는 거의 필연입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씌워가도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둬야 네. 돼요. 네. 백도 나와야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저는
거의 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물론 손을 빼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또 손을 빼면은 백이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기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흙도 이제 이렇게 젖히고 이걸 두게 되면은 지키고 젖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네, 그 수가 거의 뭐 네. 네,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이 정도로 해놓고 그냥 손을 빼고 다음에 이제 이쪽 자리를 둬야죠. 이 자리가 원체 크거든요. 여기를 씌우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면은 이제는 넣고 나올 때 이렇게 끊어서 잡을 때 이쪽 두 점을 잡으면은 이건 만족이에요. 흙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한 이 정도 막는 정도가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찌르고 나올 때 하나 끊어놓고 둘 때 뭐 이런 정도 두면은 이런 정도 두면 제일 보통입니다.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는 요 세 군데 중에 하나는 대국자 마음대로입니다. 네. 요 세 군데는 어디를 둔다 해서 그 수는 이상합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요걸 얘기했는데 요 옆을 두면은 틀렸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네, 그거는 한치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저희끼리 흔하게 얘기하는 거는 엿장수 마음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은 여기서 또 지키는 건 좀 무겁죠. 네, 또 지키는 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오는 것도 지금 이 점들은 또 손을 빼도 별로 이렇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데 와봐야 쓸데없는 손찌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둔다고 한다면은 아마 물론 이런 데 두는 건 커요. 이런 데나 이런 데 두는 건 커요. 네. 하지만 지금 급한 곳은 역시 그래도 여기가 아직까지 우리가 두 기사가 지금 뭔가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들 했는데 분쟁을 안 일어나고 잠시 미루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기사가 여기서 결자 해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뒀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결말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여러 곳을 살펴보고 있을 텐데요. 네. 최정 선수 그 대국대 가 보면은 이 속기 바둑에서는 아닌데 속기 바둑이 아닌 준속기 뭐 생각하는 바둑, 이 시간이 좀 있는 바둑에서 보면은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그러면 지금 최정 선수 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나? 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눈을 감아도 바둑판이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수를 생각하는 것이죠. 구상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심안으로 보는 것이죠. 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먼 곳을 주시하면서 수읽기를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 방향을 두고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최정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청와대 세트장이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합천이 영성 테마파크 바로 옆쪽에 위치해 합천은 있는데요. 하찬스 국수를 배출한 고장으로서 그간 이러한 유명 인사를 스토리텔링한 영재 바둑 대회를 만들었고 작년에는 수리한 합천팀을 창단하여 국내 최대 기전인
한국 바둑 리그에도 참가해서 선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대회가 한국 바둑의 미래를 이끌어갈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최하여 국내 바둑의 발전과 대중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바둑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문준희 군수님께서 처음 개막전을 할 때 하신 인터뷰 영상이었죠. 네, 잠시 청와대 세트장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전에 합천에 갔을 때는 제가 못 봤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또 영상 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을 연결하는 모노레일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곳이 저는 지금 이 대회가 지금 8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이제 매년 가서 이 대회, 물론 그 전에도 가봤지만 매년 이 대회를 봤는데 그 청와대 세트장 그 옆이 원래 영상 테마파크인데 네. 영상 테마파크가 점점 커지고,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바둑 좋아하시고 또 이 구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한번 청와대 세트장이나 또 이 합천 8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수려한 합천할 때 보면 이 빼어날 숫자를 쓰는데 되게 숫자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물 숫자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물은 기본이고 네.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빼어난 숫자를 써서 그 8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먹거리도 좋고 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하천석 국수의 고향도 있으니까 네.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구경도 하고 하면은 일석삼조의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준희 군수님께서 요번에 작년에 또 이 합천이 이 바둑리그에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회를 또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문준희 군수님이십니다. 자, 그만큼 바둑계와 깊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합천인데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하천석 구단이 고향이기 때문에 하천석 국수의 고장을 만들고자 이런 대회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 영재들이 하나하나 크다 보니까 영재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네. 이 대회가 키운 영재 대표적인 인물이 신진서, 신민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두 기사가 1기, 2기, 3기 대회 때 우승, 준우승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우승을 3번 3연속 우승을 하고 하면서 준우승을 또 신민준 구단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두 기사는 빼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요. 네. 근데 사실은 하천석 구단을 알리려는 의미에서 이 대회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신진서, 신민준 구단 같은 한국 바둑계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이 대회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까 그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기사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대회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또 이 대회를 또 만드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천군에서 합천 군민들이 바둑 좋아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세요. 그 군민들과 이제 군청에 계신 분들이 이 대회를 갖다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대회를 만들었었죠. 요 며칠 또 한국기원에서 영재 입단 대회가 진행 중이던데 네.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한 선수들의 아마 첫 번째 목표가 이 영재 대회 우승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대회에서 이제는 우승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는 뭐 바둑 리그라든가 피처스 리그라든가 아마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입단을 하는 기사들은 일단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네. 여기서 입단하는 기사들은 처음에 시작은 좀 15살 이전에 입단을 하기 때문에 시작은 미비합니다. 실력이 좀 약하죠. 근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이들은 금방금방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정원 선수나 설현준 선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단할 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바둑리그에 뽑히고 네. 그 해에 바둑리그 신인상을 받고 또 이 한국 바둑 그 문화대상이라고 하나요? 바둑대상. 네, 바둑대상. 네. 네, 거기서 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최정 선수는 두텁게 처리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둔 수는 이 민수에 대해서 이쪽을 처리를 했는데 손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젖히는 수가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젖히는 것이 막으면은 단수를 치고 놓으면은 단수를 치고 딸 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건너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건너가 버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씌워버리면은 뭐 엄청나죠. 이 모양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은 이렇게 씌우는 것은 겸손하게 씌운 거고요. 아예 뭐 이렇게 씌울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돌은 도망을 못 갑니다. 지금 제가 우산기를 두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잠시 이 합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안에 여기를 젖히고 호흡을 쳤네요. 네. 이 젖히고 호흡 치는 수는 상당히 좋은 수입니다. 이제 손을 빼게 되면은 나중에 이 모양은 이렇게 끊는 수가 재미가 있죠. 젖히는 수는 물론 이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기를 끊는 수가 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끊는 수가 단두 쳐야 되는데 그때 이러고 단두 칩니다. 그러면 따야 되는데 이 모양에서 이렇게 두게 되면은 결국 패를 갖다가 양방 패가 없어 패를 찢어서 이렇게 둔다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끼우면은 역시 이게 떨어지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젖히고 호친 수는 사실은 여기를 수를 내자는 것이 아니고 네. 여기에 돌이 하나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 이런 식으로 씌워가지고 고압적으로 이 석점을 뭔가 공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흑도 이쪽을 밀었을 때 백이 이렇게 늘어만 준다면은 그냥 이렇게 뛰어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뛰어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래로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뛸 것이냐 이렇게 둘 것이냐 네.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긴 나와야겠죠. 네, 그렇죠. 손을 빼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강하게 나왔는데요. 네, 그 모양은 일단 패로 받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먼저 이쪽이나 이쪽으로 뭔가 공격하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최정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상당히 힘이 좋은 바둑이었어요. 네. 뭐 오죽하면 처음에 입단할 때 당시만 해도 이제 소녀장타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만큼 힘이 좋은 기사였는데 최근에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힘만 가지고 두는 것은 뭔가 한계가 있다 해서 어느 순간 최정구단이 이제 힘을 잘 안 씁니다. 네. 하지만 안 쓸 뿐이지 힘이 약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것이죠. 이 모든 것이요. 정말 두려운 사람은요. 막 화를 내고 힘을 쓰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안 쓰는 사람이 더 두려운 것이죠. 곤충이 있다가 막 쏘는 사람보다 이 품 안에 간직하고 있을 때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뭐 무협지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뭐 무술 영화 같은 데 이런 데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운 것이지 칼집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미 무서움이 좀 덜해진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칼 뽑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단수를 친 장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팔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먼저 공격을 할 것이냐. 네. 이번 그 여러 기사들하고 이 영재 우승자들하고 이번에 합천 개막전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내려갔었죠. 네. 그 당시에 사실은 그 기사들 모두가 네, 가야산 밑에 있는 해인사를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해인사하면은 우리에게는 팔만대장경이 아주 유명하죠. 네. 네,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으로서 제 1회 때 이세돌 선수가 변상일 선수와 그 팔만대장경 있는 곳에서 네, 시합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팔만대장경도 이제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요. 네. 네. 최정 선수의 선택은 우상이었네요. 네, 잘 모를 때는 손 빼라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없을 때 여기서는 이런 정도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은 아마 찌르고 막을 때 여기를 두고 놀 때 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정도 둘 것이다. 근데 이수와 여기는 마음대로다 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막는 것이 제일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박정원 선수가 지금 여기를 둔 이유는요. 네, 여기를 둔 것은 요 한 점도 좀 아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쳐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기가 아니고 더 많이 가겠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겠다. 한 발 더 가겠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가겠다 생각하면은 이 교환은 악수가 되겠죠. 이 두 교환은 악수가 되겠습니다. 훗날 여기는 그냥 이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양이 되면은 지금 이 점이 지금 쓸모없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호구를 쳤다는 얘기는 쳐주면은 더 많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반 쪽을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냐, 이것이냐, 이것이냐. 네. 요 셋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씌워서 이런 식으로 올 때 네. 네. 계속해서 이쪽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 들어오느나 이쪽으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막상 밀고 나오면 대책이 없다 보면 이수는 좀 이상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씌워야 되는데 붙이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눌러가 가지고 이것을 뭐 고압적으로 잡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쌈짓 들고 살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100개 성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저친수가 성립이 돼가지고 여기가 먼저 알 수 없는 싸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그냥 이런 정도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나올 때 네, 계속 그렇게 밀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네, 바둑이 돼야 되겠죠. 최정 구단은 우변으로 먼저 갔는데 네. 핵의 응수에 따라서 중앙 쪽 핵마를 또 달리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어렵다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이 바둑에서는 뭐 아마 사회생활에서도 네, 잠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다 그럼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뭐 여행을 떠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하변의 모양은 정말 모르겠어. 그럼 모르거든 손 빼라. 참 신건인데 우상계 쪽에서 흙이 또 호구를 쳤거든요. 호구를 쳤는데 이때도
일선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지 그냥 쉬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모르면 일단 큰 것을 두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모를 때는 네, 여행을 떠나라고 이렇게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쪽으로. 네. 자, 박종훈 선수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흙은 네. 어느 쪽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뭐 기세는 지금 네. 여기를 확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아, 계속 네. 그쪽을 두는 건가요? 예, 이쪽을요. 기세는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단수를 치면 다 이어주고요. 네. 여기를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먼저 이게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못 둡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중감을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를 지키든지 이렇게 지키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둬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젖혀버리면은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은 곤란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어떤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두면요. 네. 둬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으면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늘면은 네. 여기를 둘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끊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네. 이거는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나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서로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요. 네, 박종훈 선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박종훈 선수 같으면 좀 서둘렀을 텐데 박종훈 선수가 뭐 최정 누나가 센 거는 알겠는데 나는 최정 누나보다 더 센 뭐 나연, 변상일, 심인준 내가 다 이긴 사람이야. 네,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의 여유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는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은 박정원 선수는 한번 이겨본 사람의 그 여유로서 예, 박정원 선수 서서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둔 수는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느림의 미학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잠시 크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공격을 크게 하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둔 것은 천천히 가겠다. 그래도 은근히 압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 영화 중에서 강수연 씨가 나온 영화인데요. 강수연 씨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예전에 보면은 나이 좀 드신 분, 나이 좀 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 우리 최유진 캐스터부터 나이가 좀 들었고 저보다 나 상당히 어린데, 네. 그분이 나온 영화 중에서 옛날에 뭐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예, 우보천리라는 말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서 백을
괴롭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정원 구단이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 바둑이 늘었어요. 그리고 바둑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 이유가 다 센 사람을 자꾸 이겨보면은 바둑이 한결 여유가 생기죠. 그런 걸 따진다면은 최정 구단은 나는 스위에를 이긴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이죠. 나는 굿즈와도 이기고 네. 스위에도 이기고 안 이겨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최정 구단이 그런 뭐 공식 대국뿐만 아니라 네. 온라인상에서도 종종 이 중국 기사들에게 잘 이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박종훈 사단은 할 말이 없어지긴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훈 사단이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최정 구단에게 얘기를 하면은 최정 구단이 약간 웃겠죠.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정 구단에게 비하면 박정훈 구단은 신구 미연령이죠. 네. 그 신구 미연령이라는 얘기는 어린 비둘기가 네. 어떻게 죄를 넘을 수 있겠느냐. 죄를 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이 후배와 선배가 바둑을 둘 때 어떤 시합을 하거나 뭘 할 때 후배가 이제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박정훈 선수가 오늘 만약에 최정 구단을 이겼다. 그러면은 아마 이 국가대표팀에 있는 목진석 감독이 아마 그럴 겁니다. 후생이 과외다 하고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네. 그런 얘기는 되게 보면 이제는 공자님 얘기인데요. 공자가 자기 제자 아내의 똑똑함을 보고 주위에서 이제 질시를 하니까 아내가 똑똑한 척만 하고 있지 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후생이 과외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 네 스승이 될 수 있으니까 경외심 가져라 하는 얘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훈 선수는 하나 끊어두는데요. 여기서부터 뭔가 네. 큰 접전이 벌어질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과연 박종훈 선수가 이 마지막 주자 최정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우승컵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2020)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 8번째 경기 최정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여자 정상팀의 마지막 주자 최정 선수. 전기대회에서는 4연승을 하면서 팀의 우승컵을 남겼었는데요. 역대 영재팀에는 박종훈 선수와 설현준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수를 친 장면까지 단수 친 보셨는데요. 장면이었죠. 그때 뒤에서 치고 내가 따낼 때 가만히 빠진 장면입니다. 보통은 일로 치는 수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쳐가지고 이걸 있게 해놓고 이렇게 호구 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돌이 없이 그냥 이렇게 두느냐 아니면 빠지느냐 근데 좀 더 두터움을 최정 구단은 이제 두터움을 좀 중시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단도치고 호구 치는 것보다는 빠지는 걸 택했는데 이제 보통 기사라면 아마 단도치게 여기를 호구를 쳤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호구를 쳐놔야지만 요 돌에 대해서 약간의 단점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그것도 역시 네, 개인의 취향입니다. 최정 구단이 보면 이 대국 중에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대국이 많아서 피곤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물론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정 구단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최정 구단이 이 단전 호흡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근데 언제 기회 되면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한번요. 근데 요즘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좀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자세도 좋고 네. 되게 단전호흡하는 기사들, 단전호흡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이 자세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정 구단 대국 자세 좋은 걸로도 유명하죠. 네. 사실 장시간 저렇게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이 당연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네. 저희 때는 예선이 4시간, 본선이 네. 5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5시간이라고 하면 5시간이 아닙니다. 10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예선은 8시간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그 시간 다 쓰면 초읽기까지 몰립니다. 그럼 어떤 때는 10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왔다가 깜깜해질 때 대국장을 나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10시에 보통 아침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면 아침 10시에 시작하니까 저녁 8시에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또 1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밤 11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저 젊을 때 같은 경우는 네.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이 최효진 캐스터는 통행금지 세대가 아니죠. 네. 그건 모르죠. 근데 저희 때는 통행금지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합이 늦게 끝나면은 복귀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호텔이나 어떤 여관에서 바닥을 두게 되면은 여관이라고 해서 그냥 여관이 아니고 뭐 운당 여관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고풍스럽고 네. 뭐 기와로 된 아주 고풍스러운 집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 바닥을 두거나 호텔에 두면은 항상 대국장에다가 그 사람이 기거할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고 가라고. 네. 근데 한국교회에서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샷다문 내리고 그 속 안에서 이제는 뭐 하나 먹으면서 잠을 채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바둑을 두면서 기다릴 때도 있고.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네. 뭐 그런 세대가 있어 그 얘기하는 텐데 저희 세대는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또 좌식으로 대국을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좌식으로 뒀죠. 그러니까 보통 의자 두는 것이 아니고 네. 거의 이 방석 깔아놓고 좌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저희 연배에 있는 그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호흡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일본 기사들 같은 경우 또 특히 그랬었고요. 네. 네, 지금 저 나온 모양은 뭐 지금 화면을 안 트시고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보신 분은 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지금 백은 눌러두고 놓고 눌러두고 놓고 뭐 단수를 치고 뭐 이을 때 한 번은 누를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 놓을 때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집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득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사는 게 좀 득같이 보이는데 대신에 이렇게 살면은
여기가 선수됩니다. 이수가 선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짚을 내려고 할 때는 더 유력합니다. 근데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요, 또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사는지는 두 가지 다 비슷한데, 이쪽을 더 중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쪽을 더 중시한다 하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쪽을 두게 되면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보통 본선은 한국기관 본선 대극장에서 하게 되고, 예선은 뭐 예선 대극장에서 하는데, 되게 도전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호텔이나 네. 뭐 유서가 깊은 운당 여관 같은데, 뭐 여관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에 이제는 고풍스러운 곳. 그래서 예전에 합천에서도 도전기를 준 적이 있었죠. 하천석 구단이 국수 시절에 이제는 거기서 뭐 국수의 고장을 찾아서 해서 합천에서 그걸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눌러 가는 것이 싫다 생각되면 이걸 잊지 말고 먼저 이렇게 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먼저.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을 해 들어오면 그때 이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이제 좋은 맥이 되죠. 젖히면 이때 이걸 끼워가게 됩니다. 일로 치는 것은 늘어서 죽기 때문에 두 점을 살리려면 일로 쳐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으면은 이건 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맥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이런 모양에서 지금 여기서 이거 붙일 때는 여기까지 변화를 안 본 사람은 택도 없이 갑자기 여기가 웬 말이냐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고수들은 여기서 이거 탁 주면은 여기서는 젖혔다는 큰일 난다. 여기는 늘어야겠다. 아니면 일로 늘어야겠다. 이런 네. 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야 됩니다. 모양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느는 건 또 이렇게 계속 씌워가는 것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런 데를 이제 붙여가죠. 이런 데를 붙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문답하는 것이죠. 네. 젖히면은 그때 이제 호구 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데를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두 점이 요속이라고 볼 때는 이걸 끼우게 되면은 다 걸린 것이죠. 네.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나오고 나면 이 두 점은 죽었죠, 이제는요. 붙여둔 점들이 다 도움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으면은 흑은 틀림없이, 백은 틀림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눌러갈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는 엄밀하게 보면 실수일지도 몰라요. 이 수는 엄밀하게 보면 여길 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때 젖혀 나오면은, 그때 이렇게 젖혀 나오면은 이것은 이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중 가는 수는 막아서 한 수 빠르고,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패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패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꽃놀이 패예요. 흑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패지만, 백은 이 두 방을 뒀기 때문에 이 네 점은 임무를 다 했습니다. 임무를 다한 돌은
막 순직하게 되면은 그냥 국립묘지에 거의 모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너무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따낼 때 뭐 어디 팩감해가지고 이런 걸 한 뚫는 정도 모양 이런 걸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쳤는데 단수 친 것은 여기가 좀 아쉽다 하는 얘기인데 이럴 때 받아주면은 최정 선수 입장에서 아주 고마울 것입니다. 이건 당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은 네. 쳤을 때 열적을 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여기 따내는 것은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따내는 것은 이렇게 뛰어나와 가지고 이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끊어봐야 축에서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두고 나서 올 때는 이거는 이거 한 점 죽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럴 때는 100은 땡큐입니다. 아, 흑은요 나오고 나올 때 네. 예, 고수라면 이렇게 둘 리는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점을 가볍게 버리고 나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것은 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네. 승부의 예측이 지금은 흑이 조금 좋은 정도로 나오지만 한 55% 정도 좋은 걸로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거의 뭐 90% 정도 88%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요. 자, 그런데 박종훈 선수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저 같으면 여기서 뭐 숨도 안 쉬고 이쪽을 둘 것 같은데 박종훈 선수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은 좀 당한 것 같이 보이고 그렇다고 이거 패를 받는 거 요즘 패가 유행이어가지고 패를 받는 거 하는데 이 패는 안 좋습니다. 이것은 이거 이어주게 되면은 괜히 여기 항상 다른 수만 남아가지고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이어도 선수인데 굳이 패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패 좋아하는 분들은 자꾸 패를 받는데 아무 때나 패 받는 거 아닙니다. 귀중한 시간을 자꾸 쓰지 말고 나중에 귀중할 때 써야죠. 제가 바로 전번 주에 박정원 선수와 오유준 선수 그 바둑은 정말 해프닝이었죠. 네. 끝낼 때까지 두 선수 모두 모르고 있었다는 게 예, 더 재밌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오유준 선수와 박정원 선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게 안 보이니? 그러니까 전부 다 머쓱까 하고 멋쩍어서 이제 웃고 그랬는데요. 네. 이게 프로의 맹점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박정원 선수 그 당시에 오유준 선수가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뻔한 자리인데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 근데 6분 정도 남았었는데 거기서 4분을 썼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써봐야 여기서는 더 좋은 수는 안 나온다. 빨리 둬야 된다, 여기를. 네. 근데 거기를 안 두고 딴 데 둘 데가 없나 생각하는데 물론 딴 데 둘 데가 있으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딴 데 둘 데가 거의 없었어요. 결국 그 자리로 착수를 네. 했죠. 근데 오늘도 박정원 선수 여기서 이제 딴 데 둘 때를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여기서 그거보다는 여기가 이제 좀 낫지만 네. 결국은 박정원 선수 제가 볼 때 여기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둬야 될 것 같아요. 한번 AI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시간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생각을 하니까 저도 짐치로 하니까 봐야겠습니다. AI는 그냥 이으래네요. AI는 그냥 이으래요. 있고 이거 당하래네요. 그런데 이어주면 왠지 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좀 여기까지도 당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거는 약간 좀 찬성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네. 결국은 이렇게 달려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아쉬울 게 없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바에는 여기에 돌이 하나도 없는 게 낫죠.
이렇게 될 바에는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거 다 없이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막아두게 되면은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눌러두는 것이 날 것 같이 보이는데 자, 오히려 이 두 점을 네. 성점을 좀 고압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많이 네. 썼는데 근데 결국은 네. 이렇게 이었네요. 뭐 AI도 이으라 그러고 박정호 선수도 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저 같으면 이거는 안 이을 것 같아요. 이쪽을 둘 것 같아요. 그래도 100이 못 따내거든요. 네.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거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거는 아주 흙이 기분 좋습니다. 너무 자꾸 뛰어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맞고 나서 이거 둬봐야 이렇게 이어버리면 더 이상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두고 싶은데 어쨌든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에 대해서는 박정훈 선수도 이렇게 뒀고 AI도 이게 이으라니까 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은 하겠는데 마음속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네. 아, 왠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지금 씌워가죠 이제요. 이제 100의 다음 수는 안 받을 수 당연하죠. 없어요. 이건 당연해요. 네.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히는 건 안 돼요. 여기 빠져야 됩니다. 그때 여기를 두고 먹어치면은 이걸 막습니다. 그럼 따면은 놓고 이으면은 놓고. 네, 이건 한 수 빠르네요. 이거는 크게 한 수 빠르지만 이쪽 막은 것이 기분 좋습니다. 네, 지금 이걸 따내게 되면은 이걸 젖혀야 되는데 이으면은 이쪽을 두고 네, 이렇게 조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긴 잡아요. 하지만 이런 모양이 두텁게 되면은 다음에 여기 하나 두게 되면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0이 성공적인 모습이에요. 잡은 것은 지금 7개 잡았기 때문에 14집인데 여기 하나 따면 15집이죠. 15집에 비해서 이 모양이 더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모양은 이거는 100의 성공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최정 선수도 여기서 또 시간을 쓰네요. 네. 당연해 보이는데 다른 후보지가 있을까요? 최정 선수 생각에는 네. 여기까지는 당연한데 여기는 당연한데 여기는 당연한데 이렇게 젖혀 나왔을 때 이쪽 공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수는 제가 아까 그랬죠. 이수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수를 갖다가 이수에 대해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우상 변화에서 두 선수 모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